우리가 불안하거나 힘들 때 가장 많이 듣는 위로가 뭘까요?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일 겁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인데 억지로 난 괜찮아.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시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더 무겁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자책하게 될 때가 많죠. 오늘은 우리가 불안할 때 왜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왜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흘러가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불안을 느끼는지 뇌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불안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언제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늘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주변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덤불이 바스락거릴 때 별일 아니겠지, 좋게 생각하자 하고 가볍게 넘겼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맹수에게 피할 기회를 놓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아직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위협할 맹수도 없는데 통장 잔고가 줄어들거나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우리 뇌의 경보기는 이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엄청난 비상벨을 울리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에는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일종의 화재 경보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편도체가 너무 예민해져서 진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작은 연기만 나면 사이렌을 마구 울려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서 이따 잠깐 이야기 좀 해 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뇌의 편도체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이때 억지로 아니야. 좋은 일로 부르는 걸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편도체의 사이렌 소리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긍정적인 생각은 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 착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권을 나눠주는데 한 그룹은 자기가 직접 번호를 고르게 하고 다른 그룹은 무작위로 나눠줬습니다. 어차피 당첨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번호를 고른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믿었고 자기 복권을 남에게 팔 때도 훨씬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한 착각에 빠진 거죠. 우리 일상도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면 실수가 없을 거라고 믿으며 밤을 새우고 걱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까지 내 뜻대로 바꾸려고 집착할수록 우리 뇌의 회로는 점점 더 과열되고 결국 번아웃이 오고 맙니다. 애쓸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뇌는 더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통제하려는 집착이 가장 큰 부작용을 낳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잃고 싶지 않을 때 그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연락에 빨리 답장했으면 좋겠고 나를 항상 좋게 평가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해 주길 기대하죠.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계속 살피고 지나치게 맞춰주고 때로는 내 방식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가 안 되었다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과제와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과제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좋아할지 미워할지, 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철저하게 타인의 과제입니다. 내 손을 벗어난 영역이라는 거죠. 이 과제의 분리가 가장 안 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실패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철저하게 자녀의 과제입니다. 그걸 억지로 통제하려고 들면 아이는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과거를 다 알아야 속이 후련하고 주말 일정을 내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집착일 뿐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에너지는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꽉 쥐려고 할수록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관계에 집착하고 상대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할수록 상대는 숨이 막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관계의 역설입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고 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진심을 다해 행동할 뿐,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라고 타인의 과제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여유롭고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불안할 때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백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5분 동안 하얀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은 온통 하얀 곰으로 도배가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없애야지 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순간 오히려 그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하게 달라붙는 겁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불안해하면 안 돼, 무조건 좋게 생각해야 해 라고 억누르는 건 머릿속에 억지로 하얀 곰을 지워내려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슬픔, 불안, 우울감 같은 감정들을 통제하고 없애버려야 할 나쁜 것으로 취급할수록 그 감정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크게 골마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분노로 터져 나오거나 심한 무기력증으로 나타나죠. 수용 전념 치료, 즉 액트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다고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하늘을 향해 비야 오지 마라, 날씨야 맑아져라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쁜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자꾸 억누르고 피하려고 하는 것을 경험 회피라고 부릅니다. 이 경험 회피가 심해지면 우리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발표할 때 불안한 게 싫어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아예 포기해버리죠. 불안이라는 감정 하나를 통제하려다가 내 인생 전체의 가능성을 통제해버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안이 몰려올 때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파도가 덮쳐올 때 파도와 맞서 싸우는 대신 가만히 파도를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가슴이 조금 답답하네, 손에 땀이 나는구나, 이렇게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이 내 신체 반응과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만 해도 편도체의 비상벨 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억지로 하지 말고 통제도 하지 말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살라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를 포기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써야 할 대상을 정확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남들의 평가,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결과, 그리고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는 이제 내려놓으세요. 대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유일하게 그리고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 결과가 두려워 잠이 안 오나요? 결과는 통제할 수 없으니 내려놓으세요. 대신 지금 물 한 잔을 마시고 대본을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어보는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불안하다면 인터넷의 증상을 검색하며 최악의 상상을 하는 대신 지금 당장 운동화 끈을 묶고 10분이라도 동네를 걷는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무기는 바로 일상의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내일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10분 동안 책을 읽는 이 작은 행동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통제감들이 모여서 우리의 흔들리는 멘탈을 다시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할수록 거창한 긍정의 다짐 대신 눈앞에 있는 설거지를 하거나 방 청소를 해보세요. 생각의 꼬리를 끊어내고 몸을 움직여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통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아도 결과에 집착하는 선수보다 오직 자신의 자세와 호흡이라는 과정에만 집중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과를 냅니다. 결과와 감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인생이 더 내 뜻대로 잘 풀리기 시작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굳이 내가 다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각도는 언제든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몰아쓰지 마세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안한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